자, 오늘은 댓글로 요청이 들어왔던 저의 개인 트레이닝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구르기와 비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 자체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새로울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수업과 트레이닝의 질의 차이는 시퀀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사나 하나하나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만큼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수업과 트레이닝의 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좀 전문 용어, 이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 건 그다지 현명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듣는 순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바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에 들리면 아무래도 쉬운 동작도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강사님들이시라면 본인이 수업이나 트레이닝을 할 때 전문 용어를 좀 얼만큼 자주 쓰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비냐사를 어떻게 리딩하는지 가이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수리야 나마스카 A, B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먼저 수리야 나마스카라 A의 아사나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좌우 앞뒤꿈치를 모두 붙여서 양 다리를 모으게 한 채로 진행을 합니다. 양 발을 모으고 바르게 선 상태에서 우르드바 하스타로 연결을 할 때 그냥 가볍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머리 위에서 합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바로 상체를 아래로 떨구게 하죠. 이렇게 우타나사나로 바로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리딩을 하는 편입니다. 한 팔씩 한쪽 종아리 감싸 안고 무릎에서는 긴장을 풀고 허벅지 뒷라인을 길게 늘려서 엉덩이 살을 하늘 높이 밀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개는 최대한 숙여서 등줄기서부터 뒷목줄기까지 좀 길게 늘어나면서 발등 쪽으로 뻗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척추의 신전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살짝 앞으로 기우뚱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때는 엄지, 검지, 중지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힘은 발 앞꿈치로 쓰시는 거고요. 그 앞꿈치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걸 발가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발가락보다 앞꿈치의 힘이 더 세셔야 돼요. 발가락의 힘이 발 앞꿈치보다 힘이 더 세면 발가락이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잘 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한 호흡 가볍게 고르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펴면서 뒷목줄기를 멀리 뻗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르다 우타나사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폐에 호흡을 들이기 위해서 가슴을 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양손 바닥에 짚고 양발 뒤로 멀리해서 플랭크로 연결을 합니다. 골반은 그대로 떨구시면 되고요. 허벅지를 늘려서 뒤꿈치 쪽으로 밀어내고 가슴골 사이를 턱 밑으로 밀어 넣으면서 정수리 쪽으로 뻗어 나가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배 안쪽에 있는 공기들을 코로 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배 안쪽의 공간이 수축되게 해서 허리를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힘으로 하려고 하시면은 배 전면에 붙어있는 수직 근육, 복직근이 수축되면서 오히려 가슴을 끌어내려서 등이 굽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디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손이 바닥에 닿았을 때는 언제나 손가락 마디마디 전체와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잘 밀착시켜 주셔야 되고요. 손가락은 최대한 길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이 잘 안 펴지실 건데요. 억지로 피려고 하면은 엄지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정한 느낌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를 너무 피려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꺾이게 됩니다. 한 호흡 정도만 유지하고 무릎서부터 차근차근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리는 모으고 팔꿈치는 몸통에 가깝게 합니다. 다리가 안 벌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마시는 호흡에 하나로 모은 다리를 길쭉하게 늘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골 사이를 손바닥으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상체를 멀리 하늘을 향해서 뻗어내시면 됩니다. 어깨에 있는 긴장을 풀고 손가락을 활짝 펼쳐주시면 팔뚝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자세 한 번 취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은 자세가 무너지면서 관절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관절이 눌리는 거죠. 마시는 호흡마다 허벅지 계속해서 뻗어내고 내쉬는 호흡마다 가슴골 사이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자세를 재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2호흡 정도 유지하고 내려와서 한 발 한 발 바닥 딛고 엉덩이 높게 밀어 올려서 아도무카 스바나사나로 연결하면 됩니다. 손이 바닥을 짚고 있으니 다시 한번 손가락 활짝 펼치고 손바닥까지 다 바닥에 밀착시켜 놓은 상태로 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손목과 어깨 늘려서 엉덩이를 뒤쪽 하늘로 멀리 밀어내 줍니다. 팔꿈치는 꺾이지 않게 살짝 덜 핀 느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체가 다 펴지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양발 앞꿈치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내면서 그 힘이 그대로 허벅지 윗면을 타고 올라와서 허벅지를 쓸어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허벅지 힘이 골반을 그대로 받쳐서 엉덩이를 더 하늘 높게 밀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 힘으로 하려고 하시면 무릎 관절 다 눌리고요. 어깨가 긴장해서 등을 굽게 만듭니다. 그냥 가볍게 몸을 길게 늘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호흡 정도 유지하신 후에 양발 손 사이로 모아와서 역으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수리아 나마스카라 B의 경우에는 순서만 조금 다르고 새로운 자세는 우카타사나랑 비라바드라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아사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카타사나를 할 때는 머리에서 합장을 한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엉덩이를 뒤로 조금만 빼줍니다. 발의 좌우 앞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졌거나 벌어지신 분들은 그냥 모아서 바닥에 붙여만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바닥을 꾹 누르지 마세요. 그럼 몸 전체가 앞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가슴골 사이 턱 밑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려서 그대로 정수리로 하늘 높이 뻗어낸다고 생각하시고요. 엉덩이는 더 많이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뒤꿈치 쪽으로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세요. 힘을 빼주시는 거죠. 더 많이 앉으려고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좌우 앞꿈치로 바닥을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을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2호흡에서 3호흡 정도만 유지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이후에 다음 아사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비라바드라 1의 경우에는 뒷발과 허벅지가 중요합니다. 뒤쪽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의 각도는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지 발가락 정도의 위치에 엄지 발가락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발의 각도가 대략 60도가 맞춰집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발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그에 따라서 살짝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뒤에 있는 다리의 허벅지를 안쪽으로 돌려서 허벅지 윗면이 정면을 바라보게 비틀어서 그대로 뒤꿈치 쪽으로 뻗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몸은 그 힘에 그대로 밀리면 돼요. 앞에 있는 다리 많이 접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뒤에 있는 허벅지를 얼만큼 안쪽으로 잘 비틀어서 정면에 맞춰주고 비틀린 상태 그대로 얼만큼 늘려줄 수 있느냐가 비라바드라 1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할 때마다 허벅지를 계속 안쪽으로 비틀면서 뒤꿈치 쪽으로 뻗어내 주셔야지 자세 유지가 가능하고요. 이때 뒤에 있는 발에 새끼발가락 쪽 발날과 뒤꿈치 외곽 쪽이 조금 떠요. 이거를 최대한 바닥에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의 느낌은 발 앞꿈치에서 뒤꿈치 외곽 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낸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상체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가슴골 사이 턱 밑으로 밀어 넣어서 정수리로 높게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양팔은 저 같은 경우 주로 만세를 하게 합니다. 손바닥끼리 서로 마주보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엄지손가락 활짝 펼쳐놓고 그것만 잘 유지해 주시면 손바닥이 정면으로 돌아오는 일은 웬간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자체로 모든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허벅지가 비틀려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시면은 허벅지서부터 온몸이 다 같이 비틀리게 됩니다. 힘으로 제어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허벅지만 가볍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수리아 나마스카라 B의 경우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원래는 플랭크가 아니라 차트랑가 단다사나, 부장가가 아니라 우르두바 무카 스바나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아사나는 조금 몸의 흐름이 잘 뚫려 있고 그것을 힘으로 강제적인 제어를 하지 않는 습관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지 좀 더 올바르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아사나 자체가 워낙 화려해 보여서 이런 아사나를 알려드리게 되면은 자세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수리아 나마스카라 A의 플랭크와 부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사나를 수련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중에 차투랑과 단다 아사나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비냐사라는 것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사나 하나하나를 힘으로 제어해서 자세를 정확하게 짚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서를 좀 익히면서 가볍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막상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예, 부디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는 고집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수도 꽤 해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답일 리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저도 실수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나 의심의 끈을 놓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